공포라디오 마녀지. 예전에 나는 어떤 일러스트 투고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뭔가 내 안에 쌓인 걸 어딘가엔 털어놔야 살 것 같아서. 나 혼자만 보긴 아까운 것도 있었고 당연히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다. 늘 몇 개의 좋아요, 몇 개의 붐마크, 팔로워 수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내가 그린 걸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익숙해진 고독이라 해야 하나. 애초에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그저 그렇게 몇 달째 묵묵히 그림을 올리고 있었던 거다. 그날 이전까지는 딱 그 주말이었어.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내 붐마크 수가 갑자기 2배가 되어 있었다. 50이 100으로. 한순간엔 오류인가?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했나? 싶어지기도 했다. 어떤 그림이 갑자기 바이럴이라도 탄 걸까? 아니면 예전 그림이 뒤늦게 재조명된 건가? 궁금해서 하나하나 추적해봤다. 근데 그게 다 한 사람 때문이었다. 익명의 한 계정이 내가 지금껏 올린 모든 그림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북마크한 거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계정 하나가 나한테 북마크 50개를 몰아준 셈이지. 그 순간의 감정은 꽤 복잡했다. 처음엔 솔직히 좀 설렜다. 하지만 그 계정의 프로필을 열어보는 순간 기분은 확 식었다. 그 계정의 북마크 리스트엔 오직 내 그림만 있었다. 그리고 팔로우 중인 계정도 나 하나뿐. 이건 좀... 처음엔 그랬다. 와, 진짜 이런 덕후도 있구나.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은 있다더니. 그래도 뭐, 내 팬인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아니, 애써 생각한 거에 가까웠다. 그 계정은 그 어떤 그림도, 그 어떤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다. 오로지 내 페이지에만 활동 흔적이 있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그 계정의 자기소개란을 봤다. 역시 보러 왔구나. 죽어버려. 어? 순간 뭐랄까. 등골을 따라 아주 차가운 뭔가가 훅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스크린 앞에 앉은 내 몸은 고스란히 따뜻했는데 손끝만 얼어붙은 느낌. 웃고 넘길 수가 없었다. 웃을 수도 없었고. 그 멘트는 마치 내가 이 계정을 보러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했다. 역시라니. 죽어버려라니.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무언가 잘못 건드린 기분. 그날 이후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게 날 감시하는 것 같았다. 새로 올린 그림마다 그 계정은 몇 분 만에 북마크를 달았고 내 팔로워 수는 여전히 하나 늘지 않았지만 그 계정은 늘 내 옆에 있었다. 그걸 알고 있는 순간부터 그림을 올리는 일이 너무 무서워졌다. 마치 낚싯줄 끝에 벌벌 떨고 있는 물고기 같았다. 나는 낚인 건지 낚으려던 건지 그 계정의 존재가 내 일상을 잠식해갔다. 그 사람은 내 모든 걸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어쩌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지켜보는 것 같았고 진짜 이상한 건 어느 순간부터 그 계정의 닉네임이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쓰던 내 아이디 아니었나? 그 계정의 가입 날짜는 내가 사이트를 탈퇴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나는 그때 한번 사이트를 지우고 몇 달 후 새로 계정을 만들어 다시 시작했었다. 초기에 내가 내 메인 계정을 지우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내 작품을 마킹했었던 듯하다. 북마크나 좋아요가 너무 없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피드백이 많을수록 노출이 용이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내 그림들을 북마크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요즘의 이 반응은 나를 잘 아는 내 지인이 내 옛 계정으로 들어가서 장난을 치는 걸까? 아니면 진짜 내 옛 계정까지 파헤친 나의 스토커? 혼란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것도 같고 무섭기도 하고 5만 가지 감정과 생각이 교차한다. 그 계정은 오늘도 내 그림에 북마크를 달고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란은 여전히 그대로다. 역시 보러 왔구나. 죽어버려. 과거에 내가 설정해둔 소개란 그대로인가? 그 시절 나는 가난한 예술가 병에 걸려서 시니컬의 덩어리였거든. 고뇌로 가득한 예술가는 고독하고 다크하고 삶의 회의적이라는 이상한 겉멋에 찌들었던 듯하다. 그런 찐따 같은 아싸의 느낌을 좋아하는 또 다른 아싸가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솔직히 말하면 그 계정을 보고도 그림을 계속 올렸던 건 그냥 예전에 내 계정으로 날 응원하면서 동시에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내 가장 친한 지인이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다. 역시 보러 왔구나. 죽어버려. 이게 누군가 나 아닌 사람이 쓴 거라면 그건 진짜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그 후로도 한동안은 그림을 계속 올렸고 그 계정은 꾸준히 나타나 내 그림을 저장했다. 늘 첫 번째 북마크, 늘 같은 프로필 문구. 나는 그 존재를 나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내 장난꾸러기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동안은 그냥 무시하려고 했다. 내가 실수로 그림 파일 대신에 내 원룸 책상 위에 배경을 찍은 사진 파일을 업로딩 해버린 날, 업로딩 후에 파일을 잘 못 올린 걸 알고 바로 삭제했기에 그 시간은 고작 3, 4분이었다. 그런데도 그 계정이 그 사이에 북마크를 눌렀고 댓글을 단 것이다. 고양이는 없어졌네. 혼자 사는 거 이제 익숙해? 난 그 그림 어디에도 고양이 얘기를 쓴 적이 없어. 사진 배경도 흐릿해서 고양이 밥그릇이 있었다는 걸 누가 눈치채긴 힘들었을 텐데. 그날부터 난 그 계정이 진짜로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 그건 그냥 스토커 수준이 아니었어. 그 계정은 내 과거까지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댓글이 달렸다. 그건 더 이상 농담도 망상도 아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린 사신 그림. 지금 봐도 똑같아. 눈만 더 깊어졌네. 그 그림, 난 SNS 어디에도 올린 적이 없었다. 그건 진짜 옛날 미술 선생님한테만 보여줬던 그림이었다. 서랍 어딘가에 처박아 두고 한 번도 디지털로 옮긴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누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 계정의 자기소개 문구는 바뀌지 않았다. 그 문장이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역시 보러 왔구나. 죽어버려. 나는 마치 매번 그 계정의 페이지를 보러 가야만 하는 사람처럼 그 말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다. 그 문장은 예언이 아니라 명령이었던 거다. 무섭게도 그 이후로 나는 내 일상이 감시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CCTV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배달 기사님이 문 앞에 놓고 간 박스를 열기 전에도 두세 번은 망설였어. 책상 위에 인형, 컴퓨터 카메라에 붙인 스티커, 심지어는 침대 모서리에 뒹굴던 수건조차 의심스러웠다. 그 계정, 그 사람은 어디서 나를 보고 있는 걸까? 결국 그 계정의 IP를 추적해 보려고 했어. 기술에 박진 않았지만 좀 수상한 웹 개발자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가 그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 안에 트래킹 링크를 심었지. 그리고 이틀 후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엄청 떨려 있었어. 너 지금 어디야? 왜? 그 IP 네 집이야. 뭐? 그리고 웃긴 게 그 계정 접속 로그가 네가 자는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야.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컴퓨터가 꺼져 있을 때, 그 계정이 접속하고 있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그 계정은 내가 만든 망상이 아니었어. 그건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내 방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림을 멈췄다. 어느 순간부터 창작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기분이었고, 그 계정의 반응에 따라 내 하루의 감정이 바뀌는 게 너무 싫었다. 나는 몇 주 동안 계정 페이지를 열지 않았고, 그 계정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요했다. 어쩌면 끝난 걸까? 그냥 어떤 사이코가 재미로 장난친 걸까?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는 우연히 내 옛날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예전에 쓰던 메신저 로그 백업 파일을 발견했다. 그 속에 익숙하지 않은 닉네임, 익숙한 단어,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마지막 말, 사신이랑 나 누가 먼저 사라질까? 순간 내가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왜 이걸 잊고 있었지? 아니, 난 이걸 일부러 지운 거잖아. 그 아이, 늘 자기 자리에서 그림만 그리던 애. 음침한 아이, 사람들이 장례식 같다고 놀리던 애. 눈 밑에 항상 다크서클이 져 있고, 말수도 적고, 목소리도 작은 애. 그 아이가 그리던 그림, 그게 바로 사신이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애들이 그 아이 책상에서 그 그림을 발견하고 돌려받고 나는 그걸 찢었다. 이딴 그림 그리니까 친구 없는 거야. 저주받은 것 같아. 더럽다. 그랬지. 다 같이 웃었고 그 아이는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학교를 그만뒀다.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나는 정말 잊고 있었다. 아니, 외면하고 있었던 거다. 그 아이 이름조차 희미하게 기억이 안 났다. 그런데 며칠 뒤 내가 다시 투고 사이트에 접속하자 그 계정의 프로필 문구가 바뀌어 있었다. 기억나네. 이제 너 차례야. 손이 떨렸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지금 내가 기억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날 밤 메일함에 이상한 그림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첨부 파일 제목은 사신. 타일을 열었고 거기엔 내가 학창시절 찢어버렸던 그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아이가 쓰던 필압, 그 아이 특유의 질감, 그 아이가 좋아하던 잉크색, 그리고 사신이 들고 있던 낫 위엔 내 얼굴이 얹혀 있었다. 두 눈이 꿰뚫려 있었고 입은 찢어진 채 웃고 있었다. 마우스가 떨렸다.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진짜로 여기에 있다. 그날 사이트에 문의를 남겼다. 이 계정이 저를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문구도 위협적이며 과거의 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 무섭습니다. 며칠 뒤 그 계정은 사라졌다. 운영진 측에서도 내부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아키드로우는 사이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나는 한동안 마음이 놓였다. 드디어 끝난 걸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그림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좋아요 1개, 북마크 1개. 그리운 숫자가 보였다. 하지만 너무 익숙한 반응 속도, 그리고 너무 익숙한 댓글 아이디. 아키드로우 줄 알파벳 S 하나가 추가된 그 이름이 댓글을 달고 있었다. 너는 여전히 사신을 그리네. 기억도 못하면서. 몸에서 핏기가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또 시작이구나. 아니, 애초에 끝난 적이 없었던 거다. 그 계정은 이름만 살짝 바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아키드로우, 아키드로우 등등 수십 가지 이름으로 계속 태어날 거다. 사람은 쉽게 죽지만 기억은 인터넷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억은 나를 잊지 못하고 있다. 진짜 미친 건 따로 있다. 나는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지워졌거나 지우려 했거나 어쩌면 그냥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장난이라며 웃었던 것뿐인데 그 애는 학교를 그만뒀고 그림을 찍긴 그날 이후 사라졌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무슨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이건 벌일까? 아니면 대가일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마우스를 쥘 때마다 손목에 뭔가 붉은 선이 그어지는 기분이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올리면 그 아이는 또 나타날 거고 댓글을 달겠지. 기억나네. 이제 너 차례야. 나는 지금도 그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냥 탈퇴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 계정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벌을 받고 싶은 걸까?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억은 잊혀도 누군가에겐 평생 북마크 되어 우리 무의식이라도 착하게 살자고요. 밤에 죽어버려 뜨면 진짜 심장이.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억할게요. 오늘도 이야기 잼스 하셨다면은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소통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밤도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세요.